아이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철수 관절약이야. 왜 남의 걸 함부로 먹어? 여러분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개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철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교사로 아이들과 사랑했던 그는 정년 퇴임 후에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상철은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힘차게 흔듭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희들도 학교 잘 다녀와.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상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는 교직 시절 교실 풍경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교단을 떠난 지금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상철은 아내 영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따가 우리 근처 산에 가서 산책이라도 할까? 오랜만에 둘이 함께. 상철의 제안에 영희는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야. 갱년기 때문인지 우울하고 만사 귀찮은데 무슨 등산이야. 상철의 아들 현수는 군대에서, 딸 지영은 미국에서, 텅 빈 집은 영희의 마음처럼 황량했습니다. 불면과 우울이 반복되자 영희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의 갱년기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철이 집안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영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춥잖아. 지금 창문을 왜 여는 거야? 갱년기 몸살로 죽겠는데. 상철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같은 창문을 닫고 있던 상철에게 영희가 또 짜증을 냈습니다. 왜 창문을 닫아? 덥다고! 갱년기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숨이 막히잖아! 상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철이 영희를 위해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영희는 한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찌개가 짠 거야? 나 갱년기로 입맛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상철은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 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영희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뭐 먹는 건지 맛도 안 나. 갱년기로 입맛도 이상한데. 밥까지 이렇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상철은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많이 했다고, 어느 날은 적게 했다고, 어느 날은 TV 소리가 크다고, 어느 날은 너무 조용하다고. 영희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에 상철은 집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상철은 영희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과, 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과까지. 전문의들은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희에게는 갱년기와 더불어 아이들을 떠나보낸 빈둥지 증후군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했던 취미나 혹은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게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영희의 눈에 길 건너
동물병원 유리창 속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푸들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 강아지 좀 봐. 너무 예쁘다. 나 얘 키우고 싶어. 상철은 사실 동물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생기가 반짝이는 것을 보자 그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을 철수라고 지어줄까? 예전에 교과서에 영희 짝꿍이 철수였잖아. 당신이랑 나 그리고 철수. 이제 우리도 단짝이지. 좋아, 철수.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강아지 철수는 그렇게 상철 부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고 상철도 설레는 마음으로 철수를 돌보았습니다. 철수를 키우기 시작한 뒤 영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짜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상철은 아내가 행복해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철에게 닥쳤습니다. 영희가 철수를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철수를 안고 다니고 털이 빠질까봐 집안의 공기청정기는 24시간 풀가동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은 충혈되었고 코는 쉴 새 없이 막혔습니다. 상철은 애써 재채기를 참았습니다. 몰래 병원을 찾아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한 움큼 털어넣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참자. 아내가 웃는데 내가 불편해도 참고 있어야지. 어느 날 저녁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쓸쓸함이 찌릿했지만 그는 그것을 알레르기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철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집에 온 후 집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희는 하루 종일 철수와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 가장 햇볕 잘 드는 자리는 이미 철수의 차지였습니다. 자연스레 집안일은 상철의 몫이 되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강아지 용품 정리까지. 여보, 청소기 소리 너무 크잖아. 철수가 쉬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줘요. 영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철수의 옷과 장난감, 간식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 박스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늦은 오후 상철은 목줄을 잡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놀이터 놀고 있던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우와, 강아지.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철수란다. 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식구인데 왜 나는 이 집의 투명인간 같지? 상철의 작은 꿈은 낮잠 자는 개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독서와 산행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오늘은 근처 산에 올라서 머리라도 식히자. 상철이 주말 산행을 준비하려 하자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철수 산책시켜야 하는데. 아직 산책 못했는데. 상철은 결국 등산을 포기하고 철수 산책을 시켰습니다. 며칠 후 저녁, 상철은 서재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여보, 지금 책이 눈에 들어와? 철수가 심심해서 낑낑대잖아.
이리 와서 철수랑 놀아줘야지. 상철은 철수와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이처럼 뒹굴 수도 애교를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이를 지적하며 상철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지 못해? 철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이기적인 사람. 어느 날 저녁 상철은 감기 기운이 있어 기침을 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서 철수를 안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 으스스 춥고 머리도 아픈 게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집에 사둔 상비약 없는 거야? 약국 바로 앞인데 당신이 다녀와. 나 지금 철수를 안고 있잖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철수가 작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영희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철수야. 우리 철수 감기 걸렸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동물병원 가야겠어. 여보, 차 키 좀 가져와. 영희는 철수를 품에 안고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기침을 하며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감기는 약국도 가기 싫어하던 아내가 철수의 재채기 한 번에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이 몸살로 허리 통증이 심해 신음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줄래? 지금? 나 피곤한데. 손 닿는 데는 당신이 직접 붙이고, 안 되는 데는 내일 해. 상철이 어렵게 파스를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 거실에서 철수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철수야,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어디 불편해? 영희는 철수의 발바닥을 하나하나 살피고 배를 쓰다듬어주며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침대에 홀로 누운 상철은 파스 한 장을 손에 든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파스도 혼자 붙여야 하는 존재였지만 철수는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에 전신 마사지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상철은 답답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부부 사이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상철이 철수의 산책을 맡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철수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목줄을 단단히 잡았지만 철수는 겁에 질려 으르렁거렸고 두 강아지는 뒤엉켜 싸우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정을 이야기하자 영희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안 봤지? 철수가 크게 다칠 뻔했잖아. 상철은 나도 같이 놀랐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희는 상철이 아닌 철수를 끌어안고 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상처는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다음 날 영희는 철수에게 특급 보약을 먹여야 한다며 고가의 애견, 건강보조식품을 한 알음 사왔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산책을 시킨 자신은 영희에게 된통 혼나고 행인에게는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할 처지였는데 영희는 오직 철수의 건강만을 걱정했습니다. 몇 주 후 상철은 친구들과 겨울 산행을 갔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침 그 무렵
철수도 감기로 동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철의 병실. 영희는 초조하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수술 날짜 잡았는데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철수가 지금 밥을 안 먹는데. 당신은 말도 할 수 있지만, 철수는 얼마나 아플까가. 아휴, 내가 가봐야겠어. 철수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안 되겠네. 영희는 상철의 손을 잡기는커녕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철수가 손주라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 강아지요. 아주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영희는 상철에게 시간 지나면 다 낫는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컥하는 눈물과 함께 자책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삶이라니. 이 처절한 외로움과 울분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상철. 그는 몸조리보다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발목 수술로 관절이 좋지 않았던 상철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몰래 사다 놓은 것이라 생각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는 포장을 뜯어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영희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아이고, 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철수 관절약이야! 왜 남의 걸 함부로 먹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줄 알았던 약이 사실은 강아지를 위한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꿀 생각에 상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입원해 있는 동안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퇴원 기념으로 한 뚝배기만 끓여줘요. 응? 냉장고에 밀키트 있잖아. 당신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애처럼 왜 이래? 하여튼 유난 떤다니까. 영희는 철수의 약이 상하지 않았는지 살피느라 상철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철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밀키트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담긴 밀키트에서 끓어오르는 인스턴트 국물처럼 그의 마음도 끓어오르는 상처와 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상철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수밥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일 미역국도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잊혀진 자신의 존재에 깊이 속상했습니다. 상철은 주방으로 가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텅 빈 식탁에 놓인 컵라면 한 그릇이 그의 생일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형색색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온갖 애견용품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철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동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초대해 근사한 파티를 치렀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한복을 입히고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과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철수야.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철수는 참 복받은 강아지네요. 이웃들은 영희의 극진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상철은 구석에서 라면을 먹던 자신의 생일과 지금 이 화려한 철수의 생일 파티를 비교했습니다. 아내에게 철수는 금쪽 같은 자식이었지만 자신은 개만도 못한 취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파티 비용과 강아지 용품의 과도한 지출은 부부의 통장을 급격히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희야,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나는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어. 이혼합시다. 영희는 놀라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예상치 못한 상철의 선언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관심은 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혼!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야겠죠? 나는 철수를 키워야 하잖아요. 상철은 평생 모은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요구는 상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반반! 말도 안 돼! 철수 병원비, 사료값, 미용비, 옷값! 이게 얼마나 드는데! 최소한 70%는 내가 가져가야 해요. 당신은 혼자니까 적게 있어도 되잖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당신은 공공근로라도 하잖아요. 나는 철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철수가 없으면 나는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상철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철수였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철수를 위한 재산 분할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철은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60대 부부였던 그들은 끝없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각자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상철은 다시 아침마다 학교 앞 횡단보도로 나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단정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 이라는 부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통쾌함 속에서 늦었지만 비로소 찾아온 황혼은 더없이 빛났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은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댓글이나 숫자 1로 마음을 나눠주세요.